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지금 할 단원은 이제 삼각비 단원이고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거 6번째 시도인데, 네, 우선은 삼각비라는 단원 자체가 너네 중간고사 범위 전체예요. 그래서 범위가 엄청 작다라고도 많이 느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배운 내용이 고등학교 때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중학교에서 이런 삼각비 중간고사 뭐 이런 데들을 되게 점수를 많이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만 노력하면 진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해봅시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어는 삼각비인데, 삼각비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선배를 마주쳐서 삼각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많이 못해요. 고등학교 2학년 막 3학년 친구들도 삼각비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잘 봐봐요.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럼 공부할 때 이해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를 되게 추론하기도 되게 쉬워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풀 수 있게 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래서 삼각비가 뭐냐면, 삼각이라는 게 우리가 삼각형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냥 삼각형이 아니에요.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B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B는 뭐예요? B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B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B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이거를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B라는 숫자, A하고 B라는 숫자를 두 개 비교하고 있는데 그거를 분수 형태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B랑 비율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B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B가 아니라 그 비교를 하는 대상 두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두 변의 B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삼각비가 뭐냐라고 생각하면은 직각삼각형에서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돼요. 삼각비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세 변 중에 아무 두 변을 선택해서 그 두 변의 길이를 비교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그냥 하나의 수치화해 놓은 거를 그 이제 삼각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분의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우리가 하나의 수치화 나타내기 위해 비율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비교한 거랑 이거하고 이거 비교한 거랑 이거하고 이거 비교한 게 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왜 쓰는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인이라는 거 얘기 자체가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하고 싶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빗변하고 높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빗변과 높이를 직각삼각형 30도일 때 비교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쓰면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죠? 모든 기호나 이런 것들은 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딴 게 왜 나와? 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다 편리를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부터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비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외워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담삼동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삼각비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은 다 여기서 나와요. 다 여기서. 그래서 닮음의 삼각비는 동일하다. 이거를 선생님이 줄여서 담삼동이라고 할 거 알겠죠? 그래서 한 작년에 은계 중에서도 삼각비에서 어려운 거 나왔을 때 여기 닮음을 이용해서 나왔고, 그 삼각비뿐만이 아니라 그 원 문제가 나올 때도
닮음을 이용해서 풀면은 얘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닮음만 나오면은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피하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부딪혀서 이해만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남들이 싫어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반대로 편해지니까 절대로 제발 도망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려고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 닮음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나한테 따로 찾아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도 다 찍어 놓을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시작부터 중요한 게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삼각비 이름부터 많이 필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얘기부터 할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 단어 한 3개만 공부해 볼까요? 일단 여기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제 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에서 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에서 현이 뭔지 알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중심에 따라 이렇게 현을 이렇게 그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이쪽 부분, 여기 접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들, 이 두 부분들을 우리가 다 사인이라고 옛날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에서 요 접힌 요 선 자체를 우리가 그 어원을 막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런 데들을 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삼각비에서 이 두 변의 비를 이름을 지을 때 저거를 차용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가 30도면은 우리가 사인 30도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너무 어려워하길래 이게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그냥 어디서 막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영어 뭐 라틴어 뭐 영어 단어는 뭐 하여튼 그런 어원에서 다 끌어올라와서 의미대로 해석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네, 힘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무슨 뜻이 있냐면 접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접선. 그럼 이것도 원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이어서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이 두 부분 보이나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탄젠트라고 부르곤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사인하고 코사인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 있잖아요. 이거 두 개가 되게 이름이 비슷하다라는 게 혹시 느껴지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영어 지식인데 앞에 CO라는 게 붙으면은 with라는 뜻이 있습니다. with라는 뜻이 있어서 이 사인하고 이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하고 with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인과 짝꿍이라는 뜻이야. 이게 짝꿍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짝꿍. 네, 그래서 사인하고 짝꿍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짝꿍 사인. 그래서 코사인은 사인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코탄젠트도 있겠네요. 그쵸?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배웁니다. 알겠죠? 이거 아마 미적분 선택해야 배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 그 각도가 되게 특수할 때마다 사인, 코사인 값들을 다 외울 거거든요. 그때 얘네 둘이 뭔가 값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워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네. 일단 네,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네, 그래서 삼각비 정의를 할 건데, 그냥 정의라고 합시다. 네, 삼각비 정의를 할 건데,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삼각형을 이쁘게 그려보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면 여기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라는 거는 각도의 미지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빗변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높이라고 하고, 여기를 밑변이라고 보통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 내용이 나오면 좀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이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편, 마주볼 대자를 써서 여기를 우리가 대변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에 이웃하고 있는 변 있죠.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변이다 해서 우리가 이웃변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렇게 원 그렸을 때 뭔가 여기를 우리가 옛날에 어원으로 사인으로 부르곤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교를 웬만하면 거의 다 빗변으로 해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다 해가지고 여기 S자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이름을 짓기로 했다. 정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빗변분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 높이하고 빗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뭐가 나오냐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산이라고 나와요. 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을 등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빗변을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가다가 높이가 갑자기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높이에 올랐는지 궁금해요. 그 두 개를 비교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쓰는 게, 이거를 내가 비율로 바꾸면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요? 하나의 수치화로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로 쓸 필요는 없으니까 저 세타 각도일 때 사인을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코사인도 똑같아요. 코사인도 우리가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밑변의 길이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비교를 해봐야죠. 그렇죠? 밑변이 알고 싶고 우리는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거를 수치화시키기 위해 비율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을 우리는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이러기 힘드니까 그거를 공통어로 코사인 세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자체가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그 세타라는 각도에서 밑변분의 높이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가 조금 중요한데요. 탄젠트는 그래서 코사인은 이런 느낌이에요. 코사인은 여기 이렇게 C 보이나요? 이렇게 C, 그렇죠? 이렇게 C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C 코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도 되게 중요한데 탄젠트도 조금 높이가 궁금한 거예요. 탄젠트는 접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얘네랑 좀 따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우리가 높이가 궁금한데 밑변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젠트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그 기울기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되게 그거 있잖아요. 우리 1차함수에서도 배웠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궁금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직선 위에 아무 두 점을 선택해서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했네 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비율로 나타내 보니 그게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라는 것 자체가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밑변분의 높이라고 수치화를 해줘서 이거를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정의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그 직선의 기울기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함수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파란색으로 뭐 이렇게 쓰긴 합니다. t를 필기체로 표시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알아두면 되게 좋으니까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탄젠트가 조금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거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면 우리가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이었고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조금 내가 뒤에다 필기해 줄 건데 내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하면은 빗변분의 밑변이고 빗변분의 높이지 않나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약분돼서 밑변분의 높이가 돼서 이게 탄젠트 세타가 되네 라고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알겠죠?
네, 일단은 얘네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저 삼각형의 기울어진 정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 여기까지 필기해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단위 원에서 삼각비를 많이 따져볼 건데, 여러분 단위 원이라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단위 원은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단위 원을 왜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되거든요. 원이 있습니다. 얘가 단위 원이에요. 그럼 단위 원은 뭐가 편리하냐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에 선생님이 일단 여기 좌표 평면 그려주고요. 여기가 반지름 1이겠죠? 여기가 반지름 1이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세타일 때.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빗변의 길이가 1이 돼요. 이해되나요? 빗변의 길이가 1이 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일 때 사인 세타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1분의 여기가 높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밑변이잖아요. 그죠? 그죠?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빗변분의 높이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까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가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단위 원에서 사인 세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빗변이 지워지면 사인 세타 자체가 높이를 의미하지 않냐? 그럼 선생님이 아까 그 사인의 유래 설명할 때 완전 똑같은 그림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유래를 공부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를 단위 원에서 빗변이 1이 되는 순간 우리가 이 삼각형의 높이를 사인 세타라고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때 밑변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단위 원에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여기 이 반지름이 1인 원을 여기 선생님 이렇게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접선을 한번 긋고 여기를 다시 연장해서 이렇게 이었을 때 탄젠트 세타가 또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였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큰 삼각형을 보니까 밑변이 1이 되는 거 보여요? 이 길이가 지금 이 삼각형 보여요? 이 삼각형에서 이 밑변이 1이 되는 게 보이나요? 그렇죠? 일단 여기 둘 다 직각이에요. 그럼 밑변이 1이 되니까 지금 여기가 여기 길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큰 삼각형일 때 탄젠트 세타의 밑변이 1이 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높이가 되겠네. 근데 그냥 높이가 아니죠. 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랑 뭔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용어를 조금 더 정리했는데 대단한 용어는 아니고요. 좀 큰 높이로 했습니다. 좀 더 큰 높이에요. 알겠죠? 존나 큰 높이가 아니라 조금 큰 높이. 그래서 우리가 이 좀 큰 높이를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게 됐다. 단위 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 원에서 알아두면 좋은 게 얘랑 이 두 선이 서로 평행한 거 보여요? 왜요? 서로 다 직각으로 뻗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각도랑 이 각도랑 서로 동의각인 거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이제 앞으로 저렇게 할 거라고 이 높이 자체를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고 이 작은 밑변 자체를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이 좀 큰 높이를 탄젠트 세타라고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많이 풀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해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원래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근데 밑변 자체가 지금 이 그림에서 뭐예요? 밑변 자체가 이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죠. 그렇죠? 그리고 높이 자체가 이 그림에서 사인 세타 아니에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거 하나 더 할게요. 잘 보세요. 이거는 진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고등학교 내용인데 선생님 미리 표시할게요.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하면 90도입니다.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조금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잘 보세요. 우리 그림상으로 쌤이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세모라고 할게요. 그거 괜찮아요? 그때 사인 동그라미는 코사인 세모랑 동일합니다. 그 뭔 소리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인 동그라미 보세요. 사인 동그라미는 이거분의 이거지 않나요? 근데 코사인 세모는 뭐예요? 이거분의 이거지 않나요? 그죠? 서로 똑같은 거 보여요. 그죠? 네, 그래서 사인 동그라미는 코사인 세모랑 동일하고요. 또 하나 더.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알겠죠? 탄젠트 동그라미는 탄젠트 세모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거 활용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왠지 어려운 문제가 엄청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 이것까지 막을 수 있게 막 그렇게 섬세하게 내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잘만 써먹잖아요. 그럼 어려운 문제가 개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삼각함수 배울 때도 이거 진짜 많이 나오니까 네, 요거 진짜 암기해두세요. 알겠죠? 네, 이거 진짜 지금 배웠던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진짜 많이 써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단위원일 때 이것도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특수각인데요. 네, 그냥 여러분 학교에서 그 지나가는 얘들마다 그냥 학원만 좀 다닌다면 이거는 그냥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냥 뭐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라도 학원만 좀 다니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선생님이 암기 잘할 수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자, 그러니까 특수각이 뭐냐면 특수한 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가 0도부터 막 그냥 끝까지 계속 많잖아요. 뭐 360도 이상 때부터는 그냥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0도부터 뭐 360도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진짜 특수한 각만 써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특수한 거. 그래서 이 5개만큼은 그냥 외우자라는 거예요. 이 특수한 각만큼은. 알겠죠? 그래서 이 각을 제외하고는 외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비가 사인이 있고요. 코사인이 있고 탄젠트가 있는데 얘네를 싸그리 선생님이 외워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외우면 되게 편하냐면 좀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인 같은 거는 되게 어떤 뭔가 어디에서 나오는 주인공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되고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살짝 악당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주인공처럼 생각해 주고요. 얘는 메인 악당이에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좀 씹덕 같을 수가 있는데 되게 이제 만화 같은데 보면은 되게 눈이 이렇게 실눈인데 뭔가 평소에 막 약한 척 하는데 막 엄청 센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뭔가 비밀이 많은 캐릭터라고 할까요? 되게 뭔가 천재들이 보통 그렇고요. 뭔가 천재성을 보이거나 뭔가 조금 비밀이 많고 좀 이런 캐릭터들을 뭐 실눈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실눈을 가진 뭔가 조금 사기적인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친구라 생각하면 주인공까지는 아니야. 그냥 뭐 만화나 뭐 그런 드라마, 뭐 드라마는 아니겠죠. 뭐 하여튼 만화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되게 그런 데서 조금 막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친구들 같은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씹덕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 놓고 보면 되게 뭔가 쉽게 외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차피 외울 거 즐겁게 외우면 좋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외우려면 그냥 외우세요. 난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든 너네한테 쉬운 방법을 알려주려는 거지 강요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주인공은 처음에 되게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0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악당은 처음부터 그냥 막 메인 악당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세게 나옵니다.
그래야 뭔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기캐 친구들도 얘네들도 뭐 처음에 주인공처럼 그러니까 정상적인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정상적으로 0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가 갓난 아기 때부터 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00. 그러니까 정상적인 친구는 00으로 생각하고 악당은 처음부터 나쁘게 나온다. 그래야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차츰차츰 세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45일 때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60도일 때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사인하고 여기 팁이에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사인하고 코사인은 무조건 0에서 1 사이의 숫자예요. 되게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0이 가장 작은 거고 1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90도일 때는 가장 세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잘 보세요. 이제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면 악당은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반대로 2분의 루트 3으로 살짝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둘이 이제 막상막하인 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보다 약해져서 역전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엔 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실룬 친구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루트 3분의 1로 좀 남들보다 세게 세졌다가 이제 갑자기 여기서 그 사인 코사인이 1을 못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탄젠트는 이때 1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60도일 때는 루트 3으로 1보다 세지고요. 90도일 때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세 개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에요.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이 역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45도일 때 순간부터 이제 사인 코사인이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1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1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외워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고, 네, 이거 필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잠깐 쓸 게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네. 일단 얘네를 위로 올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건데, 너네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특수각 삼각형. 특수각 삼각형인데 딱 두 개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써요. 이게 출제 의도가 이게 아니었는데도 이걸로 다 풀어버리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일 때 이 변들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1대 루트 2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변의 길이가 루트 2예요. 그럼 여기도 루트 2고 거기에 루트 2배를 더 곱해서 얘는 2가 되겠죠.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네, 그래서 여기 직각 2등변 삼각형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각 삼각형인데 45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1대 루트 2의 삼각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많이 나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60도, 30도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삼각형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1대 2대 루트 3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루트 3이 커요, 2가 커요. 그렇죠? 2는 루트 4잖아요. 그렇죠? 루트 4는 루트 3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이 2라는 부분이 빗변이어야 돼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 비율이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그냥 여기를 2라고 해버리거든요. 나 1대2 대 루트 3 배웠어 막 이렇게 하면서 푸는데 에휴, 네,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빗변이 꼭 2배, 이 높이의 2배가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특수가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요. 이거는 암기가 꼭 필요하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여기서 내용이 조금 한 번에 선생님의 내용을 많이 몰아 넣었기 때문에 여기 조금 많이 해야 돼요. 원래 이거를 좀 강의를 따로 막 나눠서 촬영하거나 뭐 아니면은 삼각비에 조금 두 번째 단원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삼각비는 삼각비니까 한 번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5번째 내용은 뭐냐면 삼각비의 활용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배우는 것도 이제 평생 쓰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수학할 때 암기 많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암기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건데, 그 삼각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건데 일단은 직각삼각형부터 세팅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높이 자체를 h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빗변을 우리가 a라고 둘 거고요. 밑변은 b라고 둡시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미지수 값들을 세타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이 a나 b나 h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a가 주어졌을 때 h를 구하라, 뭐 b가 주어졌을 때 h를 구하라,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주어졌느냐에 따라 구하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오는 것들을 막 뭐 당연히 처음 할 땐 천천히 해야죠. 그랬더니 이건 조금 유형을 암기해서 빠르게 들어가자라는 뜻이에요. 훈련을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높이 구하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뭐가 주어지냐면 빗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린 그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빗변을 알 때 높이를 구하기라고 해서 우리는 빗알 높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h가 그러면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빗변을 할 때 높이잖아요. 우리 빗변하고 높이하고 관련된 삼각비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인이 있었죠. 그렇죠? 빗변분의 높이.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높이를 구할 거라고. 그러면 양변에 빗변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빗변이 약분되고 빗변이 1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높이 h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a sin 세타라고 써주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 과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조금 생략하자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3쯤 됐을 때 이제 삼각비로 도형 문제를 많이 풀 거거든요. 그때마다 이러고 있으면은 이미 수능 끝납니다. 네, 그때 이런 거를 그때도 하고 있으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해보고 지금 좀 훈련이 돼서 요거를 바로바로 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빗알 높 h는 그냥 a sin 세타다라고 바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빗변을 주어졌을 때 높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a sin 세타라고 바로 써주면 된다. a가 주어졌으니까 a에다가 높이하고 관련된 sin 세타를 곱해주면 바로 높이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빗변 말고 밑변이 주어졌을 때 높이 구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높이하고 밑변하고 관련된 삼각비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탄젠트 세타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이제 문자로 쓸게요. 높이하고 빗변은.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h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럼 이 b를 양쪽으로 약분시켜서 비탄젠트 세타라고 쓰고요. 그럼 h는 비탄젠트 세타라고 바로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밑변이 주어졌을 때 높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높이 h는 비탄젠트 세타다라고 바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 구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밑변 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빗변 구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알겠죠? 얘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셋 중에 이 두 개 사용했고 이제 하나 안 쓴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빗변이 주어졌을 때 이제 밑변을 구하자는 거예요. 빗변이 주어졌을 때 밑변을 구하자. 그럼 빗변분의 밑변 뭐였어요? 코사인 세타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밑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코사인 세타를 써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a분의 b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양쪽을 a로 약분해서 우리가 b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밑변을 구해야 될 때 자, 다시
빗변이 주어졌을 때 밑변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B는 A 코사인 세타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 배고프네. 밥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밑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주어진 거고 얘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B니까 그러면 이제 빗변 곱하기 둘이 관련된 삼각비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어렵습니다. 네. 이거 엄청 어려워요. 네. 이거는 좀 숙련자들만 할 건데요. 네, 높구미치라는 건데 일단 써놓기만 할까요? 네, 높구미치라고 내가 정해줬는데 이거는 좀 이제 100점을 노리는 사람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의고사에서도 꽤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각일 때는 쉬운데 특수각이 아닐 때예요. 알겠죠? 네, 특수각이 아닐 때다. 그래서 일단 이거 필기하시고요. 선생님이 높구미 추가로 특강처럼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높구미치 뭐냐면 일단 미리 얘기하지만 내 목적이 100점이 목표가 아니다. 그러면은 시험에 그렇다고 뭐 잘 안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험에는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뭐 피해도 나중에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네, 근데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은 이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높구미치 뭐냐면 네, 먼저 삼각형을 그릴게요. 삼각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종류가 있고, 뭐 이렇게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때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 각도가 뭐 A고 여기가 B고 여기 각도가 뭐 A고 여기 각도가 뭐 B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높이를 이용해서 밑변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일단은 삼각비라는 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높이를 구하고 싶은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밑변을 구하려는 식을 써가지고 높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는 높이를 구하라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밑변을 구하는 식을 써야 문제가 풀린다고요. 그럴 때 내가 여기를 네모라고 하고 여기를 세모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단은 이 네모 더하기 세모가 100m다라고 이 식 쓸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뭐 하면 되냐면 이 네모가 뭐고 세모가 뭔지 식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모랑 세모를 더해서 100이다 해가지고 h를 구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일단 써봅시다. 그러면은 이 네모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 이게 이 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얘가 밑변이고 높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하고 밑변 관련된 삼각비가 뭐 있어요? 그렇죠? 탄젠트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밑변 네모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세모도 동일하게 결국 어떻게 써주면 돼요? 탄젠트 B분의 H라고 써줄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이 뭐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일단은 만약에 이 네모 세모 구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면은 조금 스킵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와서 물어보면 되고요. 선생님이 최대한 이 문제들을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간략하게 얘기하기 위해 이 두 가지로 딱 섹션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A랑 B가 특수각으로 나오는 순간 또 이렇게 안 풀어도 돼 굳이. 그래서 쓱싹 풀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90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그러면 한두 문제가 꼭 이런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맞춰낼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유형도 너무 똑같아서 내가 공부했으면 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의고사 자주 나온다니까 이거 진짜로.
네, 그래서 네모랑 세모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모하고 세모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때 네, 이제 그 네모 세모의 얘네를 대입해서 탄젠트 A분의 H 더하기 탄젠트 B분의 H가 100m다라고 쓴 다음에 H로 묶어서 여기가 뭐 탄젠트 관련된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탄젠트 A랑 B에 대한 삼각비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거 계산해 주셔서 이 숫자가 나올 텐데 그때 H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얘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얘도 문제에서는 표면적으로 H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구하는 거에 대해 미지수 H로 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이 전체 길이를 네모라고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0도에서 B를 제외한 이쪽 부분 삼각비를 이용하셔서 여기를 세모라고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첫 번째, 네모 빼기 세모가 20m다 라고 식을 세우시고요. 여러분들이 네모가 얼마고 세모가 얼마인지 아까 지금 요거 했던 거랑 똑같이 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이 큰 삼각형에서 그 탄젠트를 이용하셔서 탄젠트 A분의 H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모는 이 작은 삼각형 이용해서요. 탄젠트 뭐 여기 180도에서 B 뺀 거 있죠. 180 빼기 B분의 H가 될 거예요. 당연히 이 180 빼기 B라는 각도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하셔서 높구 및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높구 및 네. 그래서 밑변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밑변을 구하는 식을 써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내가 높구 밑이라고 정했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거 하면 100점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네. 길이 구했으니까 이제 넓이 구해봐야 되잖아요. 네, 넓이 구해볼 건데, 자, 삼각형 넓이 구할 거고요. 사각형 넓이도 구할 겁니다. 자, 삼각형 넓이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쉬워져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쪽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A, B라고 뒀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 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도 둘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높이를 구하려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기 위해 당연히 높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은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길이 구하기를 응용해가지고 높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쵸? B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로 구하는 건데 이 H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A랑 세타가 주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A 사인 세타라고 두면 된다. 이해돼요? 그럼 B 곱하기 A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공식화해서 그냥 이 높이 구하는 것을 조금 생략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속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저 높이를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공식이 머릿속에 없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든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그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냥 너가 삼각비 넓이를 구하려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높이를 구하려는 시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이제 고3까지 외울 거예요. 진짜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외우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둔각 사각형의 넓이도 있는데, 네, 맞죠? 네. 네. 이런 경우에 넓이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하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a 곱하기 이번엔 여기를 그냥 b라고 할까요? 네. 위에 아래가 똑같으면 좋으니까 네. 이렇게 그럼 잘 볼까요? 다시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 h가 우리가 지금 이 삼각형에서의 높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a로 주어졌기 때문에 a sin 세타 하면 h가 나오는 거 알겠는데 그때 세타를 이걸 쓰나요? 아니죠. 그 180 마이너스 세타를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a sin 180 마이너스 세타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근데 사실상 공식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얘도 똑같이 그냥 동일하게 2분의 1 AB sin 그냥 180 마이너스 세타인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여기가 120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sin 120도라는 걸 외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각도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각도 뭐예요? 60도 알잖아요. 그렇죠? 뭔가 둘이 180의 관계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둔각이 보여도 그냥 공식이 머릿속으로 똑같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120도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120도 대신에 60도 쓰면 그냥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필기해 주시고요. 삼각형 넓이 그리고 사각형 넓이는 이게 다음 장에 넘어서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또 하나 외워주면 되게 좋은 게 그래서 추가로 정삼각형 두 개 진짜 많이 외워줘야 돼요. 정삼각형 두 개 뭐가 있냐면 높이랑 넓이가 있는데 정삼각형은 여기가 다 60도고 이 변들이 다 동일한 도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높이 어떻게 구해요? 여기 높이 어떻게 구해요? 여기 높이? 그렇죠? a sin 60도로 구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루트 3a라고 외워주는 거예요. 알겠죠? 2분의 루트 3a예요. 알겠죠? 그다음 넓이는요? 2분의 1 ab sin 세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어떻게 외우면 돼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고 얘도 제발 외우라고요. 얘도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정삼각형 높이랑 넓이도 외워주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 지금 다음 장에 사각형 넓이와 끝낼게요. 네. 자, 그다음 장 봅시다. 그다음 장은 사각형 넓이입니다. 사각형 넓이. 방금 아까 쓴 거에서 아래에다 이어서 써주시면 돼요. 에이씨. 사각형 넓이도 두 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는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거예요. 평행사변형 넓이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여기가 A고 B라고 합시다. 이렇게.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끝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높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높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쓰지 말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쓰는 순간 선생님 지금 뭐 그렸어요? 직각삼각형 그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거 활용하겠네요. 그러면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기 위해 b 곱하기 h 하면 끝나는데 이 h 어떻게 구해요? 그쵸? 똑같죠? a sin 세타에서 구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여기서 끝이에요. 공식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자체를 그냥 여러분이 그냥 넓이를 구하기 위해 나는 그냥 높이가 필요해라고 풀면은 그냥 이걸로 풀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은 넓이 공식이 되게 많이 나와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사각형인데 그냥 사각형이 아니에요. 대각선 길이가 주어져. 대각선 길이가 주어진 사각형이 아니면은 지금 이대로 풀지 않고요. 대각선 길이가 주어지지 않은 사각형은 다 무조건 잘라서 풉니다. 알겠죠? 삼각형 두 개로
대각선 길이가 주어지지 않은 사각형은 그저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 2개 만들어서 각각의 넓이를 합해서 푸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사각형 혹시 도형 있나? 이쁜 도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 괜찮은데요? 네. 조금 돌려. 네. 뭔가 생각보다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일단 써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대각선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랑 B로 주어져 있고, 여기 이 사이의 각도가 세타라고 주어졌을 때, 알겠죠? 이 경우에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해결 방법은 단 하나예요. 지금 이 대각선에 평행한 대각선을 그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평행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그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각선에도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는 순간 지금 이 빨간색 사각형 하나가 보이나요? 지금 얘네가 다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평행하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쌍의 평행을 가지고 있는 건 평행사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위의 도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각각의 이 4등분된 사각형들도 보여요. 그럼 얘네들도 내가 대각선에 평행하게 그렸기 때문에 각각 평행사 변형인 거 알겠어요? 이 네 개도? 그렇죠? 그럼 평행사 변형 성질이 하나 있었는데 평행사 변형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이 두 개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성질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얘하고 얘 넓이 똑같고 얘하고 얘 넓이 똑같고 얘하고 넓이 똑같고 얘하고 넓이 똑같고 그러면 평행사 변형 넓이를 구해서 2분의 1을 하면은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여기 세타라는 각도 보이나요? 그렇죠? 원래 그 평행사 변형은 마주보는 각도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타가 여기로 옮겨오게 되고요. 이때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네. 그러면 기술로 인해 내가 얘를 돌려줄게요. 네. 네. 기술로 인해 잠깐만요. 네. 큰일 났다. 네. 오씨, 잠깐만요. 안 돼. 네. 다시. 네. 네, 자 이렇게 돌려놨죠, 그렇죠? 아쉬운 거는 얘랑 좀 똑같지 않아서 좀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 길이가 지금 이 대각선 길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대각선 길이를 내가 B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이만 구해주면 되는데 높이만 그럼 여기가 지금 세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길이는 뭐랑 동일할까요? 그렇죠? 이 대각선 이 A랑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높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지금 요 세타 이용해서 네. 잠깐만요. 사고다. 네. 다시 그릴까요? 네, 사고 났네요. 그렇죠? 네. 미안합니다. 혹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되돌리지도 못하네요. 자, 괜찮아요. 이런 사고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쌤이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나쁘지 않아요. 진짜 사고네. 잠깐만요. 그냥 이걸로 그리는 게 낫겠다. 자, 진짜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편집도 안 할 거거든요. 큰일 났네요. 네. 네, 이렇게 있을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네.
진짜 큰일 났네요. 네. 자, 처음부터 여기 길이, 이쪽 길이를 내가 A라고 하고 이쪽 길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기다가 대각선을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준다고요. 아, 식은땀 나네요. 네. 자, 괜찮아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된 것 같아요. 네. 됐다고. 네. 아, 네. 이렇게 돌려볼까요? 네, 평행사변형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네. 그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네. 이쪽 길이가 우리가 지금 B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B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B고, 여기도 B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큰 평행사변형, 빨간색 평행사변형 구해서 그거를 절반 때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쪽 친구의 넓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세타는 마주보는 각이 여기가 세타가 될 거고요. 우리가 높이를 구하기 이렇게 직각을 내려줘서 이 직각삼각형 보이나요? 이 직각삼각형 보여요? 그렇죠? 선생님 다음에 그림을 더 연구해 볼게요. 미안해요. 네.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쪽 길이가 우리가 얘랑 동일한 네, 얘랑 동일한 A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높이 어떻게 구해요? 아, 일단은 빨간색 평행사변형을 구하기 위해 밑변이 B죠. 그렇죠? 그래서 B 곱하기 A 사인 세타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는 요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한 거니까 그거에 2분의 1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처럼 이제 외우게 될 건데요. 이거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AB 자체가 대각선 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대각선 사인 세타로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나도 사람인데. 네. 네, 만약에 내 그림 때문에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너가 그래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